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 도지사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전남과 광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와 전라선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예산협의회에 앞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쌀 수급과 쌀값 안정대책 촉구와 전남과 광주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두 건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전남의 발전을 이끌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첫 대면 회의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시장군수 첫 상견례와 함께 도시군 간 상생발전 협약을 했으며 문화관광, 친환경수도, 전남건설 등 민선 8기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 소멸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22개 시군이 공동 운명체로서 마음과 힘을 합쳐 더욱 긴밀히 상생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무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2023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 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 사업장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인권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 정기 점검에 나서 고용 염전 74개소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이번 합동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인권 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전수조사로 건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전라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와 함께 이를 연계한 국내 유일의 첨단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정철실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관계 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초격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고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회의에는 레이저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효과적 유치 전략과 차별화 방향,
고부가가치 레이저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 국가산단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저장탱크 설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의 최선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저장탱크 설치 사업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최선율이란 배에 선적한 선적품을 상하역하기 위해 항만에 정박해 머무르는 시간과 효율을 말합니다. 네. 저장 탱크가 가동되면 국내 주요 항만들보다 최대 40배에 달하는 최악의 광양항 최선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2일 2019년 7월 여수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탱크 5기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로 주식회사 마린글로리를 선정하고 3년여 동안 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10월을 전후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을 앞둔 설치 저장시설의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중흥 석화부두에 5,000세제곱미터 3기와 3,000세제곱미터 2기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앞서 해수청과 마린글로리는 2019년 타당성 용역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5개의 저장탱크 중 LG화학이 3개, 금호 PNB 화학이 2개를 이용하기로 하고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업체와 협의를 통해 페놀과 아세톤 등 해당 업체가 지급하는 화물을 특화해 용량과 타입을 결정하는 등 맞춤형 탱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저장 탱크 시설이 들어서면 기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채선율이 크게 개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 중흥과 여수 낙포 등 석유화학 4개 부두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채선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항만인 부산항 0.28%와 울산항 1.75%, 인천항 0.75%보다 무려 20에서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채선은 앞서 설명했듯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이 많아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선박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면 채선, 채화로 비용이 증가하고 화물의 수송과 저장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저장탱크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액체 화물이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곧바로 하역되면서 접안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부두 채선율이 개선돼 석유화학 업체들과 화주사의 물류비 절감 등으로 부두에서의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혀 석유화학 부두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네. 저장 탱크로 인해서 채선율이 개선되고 그래서 국내 주요 항만들보다 최대 40배에 달하는 최악의 광양항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계획을 놓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정 시장의 2호 결재로 처리될 만큼 비중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안은 만 19세 이하에게는 100만 원을, 만 20세 이상은 20만 원씩 지원하고 제3회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 532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양시 의회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수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재난생활비 지급 액수가 세대 간의 편차가 너무 커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광양시 의회는 일단 시 집행부의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네. 광양시는 의회의 입장을 감안해 의회와 더 조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화엽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지역 경제가 좀 더 순환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의회가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급 계획을 확정지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서영배 광양시 의회 의장은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는 데는 의회에서도 동의하지만 차등 지급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위화감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광양시는 이달 하순에 개최되는 광양시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지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광양시와 제9대 광양시 의회가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라는 쟁점, 안건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재난 생활비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결과 청조함의 상징인 연꽃. 분홍 연꽃이 화폭 속에 수려하게 피어나 연못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수시의회 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이춘희 작가의 연꽃 사랑전이 열렸습니다. 꽃봉오리 모습부터 꽃이 활짝 핀 연꽃들은 이춘희 작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자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연꽃 군락지 연밭을 가고 그때 마음에 다시 어릴 때의 동심이 살아날 듯해서 연꽃만을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모든 것이 연꽃을 그리면 저만의 행복감과 너무나 자아 노치되듯이 시간을 가는 줄 몰라하고 저녁에 잠을 안 자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잠을 안 자도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순간 힐링하는 작업입니다. 비록 몸은 더러움 속에 머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고고한 연꽃의 자태는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에 활력소를 주면서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같이 개인전이나 전시회를 열면서 제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희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남미술대전 추천작가와 개인전과 초대전 300여 회 등 열정적인 작업 활동으로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작가의 연꽃은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함과 고결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한마당 행사인 제8회 전남 사회복지사 대회를 열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어울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기념 공연에 이어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과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 전달식 등이 이어져 전남 사회복지사 대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수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사랑의 저금통으로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2,337만 500원을 전라남도 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지난 12일 전달했습니다. 여수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관내 133개 어린이집에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주고 가정위탁 세대를 위한 후원금을 모아왔으며 모은 후원금을 전남 동부권 10개 시군의 가정위탁 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전라남도 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해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고루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위드 포스코 등대 장학생 심사를 마치고 36개 교회에서 장학생 212명을 선발했습니다. 위드 포스코 등대 장학생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광양, 포항 지역 고등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으로 포스코 청암재단은 지난달부터 각 학교장 추천과 재단 심사 등을 통해 장학생 선발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영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신안군이 새로운 연료 운반선 천사 에코호를 건조하고 지난 11일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천사 에코호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 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한 228톤 규모의 차도선으로 5톤 트럭 8대를 선적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안 도서 지역에 LPG와 휘발유,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수 있게 돼 섬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